이른의 나이에도 선 자세와 진중한 눈빛을 잃지 않은 한기준은 세진그룹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일구며 생긴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통찰력이 넘칩니다. 완고하지만 공정함을 중시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수성가하여 거대 기업을 일궈낸 경험이 그를 더욱 원칙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 회사가 자신의 경영 철학인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청소부로 위장해 회사 내부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려는 대담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노년의 청소부이지만 그 안에는 회사를 바로잡겠다는 열정과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치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한기준은 어김없이 세진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낡은 청소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그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깁니다. 손등에 도드라진 핏줄이 지난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듯 보입니다. 바닥에 비친 그의 모습은 한때 이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할 수 없게 하지요. 오늘도 시작해볼까? 한기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40년 전 그가 직접 일구어낸 세진그룹의 본사 로비를 지나며 한기준은 매일 아침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자부심과 낯설미 뒤섞인 묘한 감정이죠. 청소 아저씨 여기 좀 닦아주세요. 누군가의 손가락이 바닥의 얼룩을 가리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기준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기준은 묵묵히 걸레를 짜며 그 자리로 향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만 보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은퇴 후 한기준이 청소부로 위장 근무를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회사의 현장을 진짜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숫자와 보고서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죠. 이제 막 6번째 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맑은 목소리가 한기준의 귀에 들어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정세은, 한 달 전부터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한 24 청년입니다. 그녀만이 유일하게 매일 아침 한기준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한기준의 말에 정세은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한기준의 하루를 빛나게 만드는 순간이었죠.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정세은의 이름 옆에 별표를 하나 더 그립니다. 하루 종일 한기준은 사람들의 말투, 태도,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존중을 표하는지, 누가 권위를 내세우는지, 누가 타인에게 무례한지를 모두 기록하고 있었지요. 이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은밀한 임무였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거야? 당신들 월급은 누가 주는 건지 알아? 날카로운 음성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허정우 상무의 목소리였지요. 50대 중반의 허정우는 세진그룹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임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하 직원들에게는 폭군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부들에게는 더욱 고압적이었지요. 이 나이에 청소는 무슨 자존심인가요?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한기준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기준의 계획이었습니다. 한기준은 다음 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세진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넓은 로비를 가로질러
청소 도구함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무거웠어요. 허정우 상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23층 회의실을 맡았네. 한기준은 청소 일정표를 확인하며 중얼거립니다. 23층은 임원들의 회의가 주로 열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대화들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들이지요. 한기준은 자신이 세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여러 직원들이 한기준의 존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마치 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요. 이런 상황이 처음에는 한기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기에 더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프로젝트는 정우 상무가 맡았대. 아마 또 밤샘 각오해야 할 거야. 맞아. 그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 건 지옥행 티켓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지. 한기준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이 대화를 기록합니다. 허정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새로운 증언들이 쌓여가는 중이었지요. 23층에 도착한 한기준은 빈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유리창으로 된 벽을 닫기 시작하던 중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허정우와 몇몇 임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한기준을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왜 아직도 청소 중이야? 우리 회의 시작해야 하는데. 허정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기준은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청소 도구를 정리합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마치겠습니다. 빨리 나가요. 시간 없어. 한기준이 서둘러 바닥을 닦던 중 물통을 실수로 엎질러 버립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고 그 순간 회의실에 들어오던 허정우가 미끄러질 뻔했지요. 이런 미친 눈은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허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합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가 옷에 쏟아졌고 서류들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제가 당장 닦겠습니다. 한기준이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으려 하자 허정우가 그의 앞에 구두를 들이밉니다. 이거 봐요. 300만 원짜리 이탈리아산이다. 이게 내가 책임질 일이야?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기준은 아무 말 없이 허정우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지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기준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칩니다. 돌아보니 정세은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부당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티슈를 건넵니다. 한기준은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한기준은 수첩을 꺼내 정세은의 이름 옆에 적었습니다. 정세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 이제 한기준의 계획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회사를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한기준은 며칠 동안 더욱 주의 깊게 회사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행동 방식, 특히 허정우 상무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했죠. 그의 작은 수첩은 빼곡한 메모로 채워졌습니다. 오늘은 로비 보안실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청소부의 신분으로 출입이 가능한 곳이니까요. 실장님, 오늘 여기 청소하러 왔습니다. 한기준은 보안실 입구에서 공손히 인사합니다. 보안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지요. 모니터 수십 개가 회사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기준은 청소하는 척하며 화면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보안실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한기준은 재빨리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회사 창립자로서 모든 시스템의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요. 은퇴 후에도 이 정보는 변경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허술한 보안인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 있군. 한기준은 지난 한 달간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특히 허정우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여러 문제적 장면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허정우가 여러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장면, 회의실에서 굴욕감을 주는 모습, 심지어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장면까지. 한기준은 이 모든 증거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한기준은 중얼거리며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불같은 분노와 함께 강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회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기준은 청소부 일을 평소처럼 진행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몇몇 본부장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지요. 물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극비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에요. 네, 한기준입니다. 오랜만이군요. 김 본부장, 기준 회장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모레 저녁 세진 빌딩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몇몇 본부장들과 함께요. 한기준은 전화 통화를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오늘의 진행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한 아저씨, 정세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둡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나요? 정우 상무님이 또 청소 아주머니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금 9층 휴게실에서요. 한기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정세은이 그의 뒤를 따랐지요. 괜찮아요, 아저씨. 제가 함께 갈게요. 9층에 도착하자 허정우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나이 지긋한 청소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청소한 거라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한기준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상무님, 제가 대신 청소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오늘 몸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허정우가 한기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 회사의 청결은 당신들 책임 아닌가? 전부 다 무능해. 한기준은 고개를 숙인 채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무님, 모든 사람에겐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허정우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기준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손을 내렸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내일부로 해고될 준비나 하시죠. 한기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 이름은 곧 알게 될 겁니다. 허정우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기준은 떨고 있는 청소 아주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정세은이 다가와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 아저씨,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하지만 정말 해고될지도 몰라요. 한기준은 깊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때로는 올바른 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정세은 씨는 어떻게 항상 이렇게 남을 돕고 있나요? 정세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지위가 아니라 태도로 기억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한기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정세은의 말을 받아 적었지요. 이제 그의 계획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3명의 본부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극비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있을 전 직원 워크숍에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김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한기준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진그룹의 창립자와 3명의 본부장들이 모인 이 비밀회의는 이미 2시간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의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두 증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직원들의 증언, 퇴사한 직원들의 진술서까지 모았습니다. 한기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는 수개월간 청소부로 위장하며 수집한 모든 자료를 본부장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허정우 상무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권력 남용, 그리고 심지어 회사 자금 유용 의혹까지 포함된 방대한 자료였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박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한기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내가 은퇴한 후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숫자와 보고서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DNA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한기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진그룹을 세울 때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지만 지금의 세진은 그 원칙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과와 효율성만을 추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본부장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지요. 회사의 문화가 얼마나 삭막해졌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회장님, 최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한기준은 서류 하나를 그들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입니다. 허정우 상무의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한기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전 직원 워크숍에서 제가 직접 나설 겁니다. 창립자로서, 그리고 한때의 청소부로서 말이죠. 본부장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기준의 결단력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한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한 창업자가 은퇴 후에도 자신이 세운 기업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김 본부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기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워크숍 진행 계획을 조금 수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이사회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기준은 호텔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기준은 평소처럼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세진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그의 발걸음에는 더 큰 확신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더욱 결연했습니다. 이제 워크숍까지 단 3일만 남았습니다. 로비를 청소하던 중 한기준은 정세은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한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우 상무님이 어제 인사팀에 뭐라고 했다던데. 한기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지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정세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 아저씨의 말이 평소보다 더 심오하게 들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한기준은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자. 그는 조용히 수첩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세운 세진그룹 본사 건물이 그 가운데 우뚝 서 있었지요. 한기준의 눈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염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다시 본래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이제 워크숍 당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한기준은 창업 당시의 슬로건을 중얼거리며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더 큰 변화를 위한 준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워크숍 당일 아침 새진리조트의 대강당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3천여 명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례 행사였기에 분위기는 축제 같았죠. 무대 위에는 세진의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기준은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이 났고요.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설렘,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사명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지요. 감사합니다. 김 본부장, 이제 시작해볼까요?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의 비전 발표, 성과 보고, 그리고 우수 직원 시상식까지. 허정우 상무는 무대 앞줄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는 이번 워크숍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세은은 인턴들 무리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띄는 것은 한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인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그 순간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한기준이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왔지요.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아저씨가 왜 무대에 올라온 걸까요? 정세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아저씨? 한기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힘이 넘쳤습니다. 청소부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지요. 권위와 자신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만든 창립자 한기준입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의 청소부였습니다.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이 스쳐 지나갔지요. 허정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세은은 입을 가린 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우리 회사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을 말이죠. 한기준은 잠시 물을 마시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나 지금의 세진그룹은 그 원칙을 잊어버린 것 같군요. 그는 허정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허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지요. 한 달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누가 권력을 남용하는지, 누가 진정한 리더인지를. 한기준은 자신의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수첩에는 한 달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지요. 이 수첩에는 제가 관찰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것은 세진그룹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으니까요. 허정우 상무, 한기준이 허정우를 직접 호명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허정우에게 쏠렸지요. 당신은 직장 내 인격 모독과 윤리 규정 위반으로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허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경호원들이 이미 그의 옆에 서 있었어요. 한기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권력은 책임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허정우는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그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퇴장했지요. 한기준은 다시 직원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세은에게 닿았을 때 그의 미소는 더욱 따뜻해졌어요. 정세은 씨, 정세은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지요.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정세은은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세은이 무대 위로 올라서자 한기준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3천여 명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지요. 정세은의 얼굴은 긴장과 놀라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세은 씨는 제가 청소부로 일하는 동안 유일하게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준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죠. 한기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세은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날 허정우 상무가 저를 모욕했을 때도 유일하게 다가와 물티슈를 건네며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정세은 씨입니다. 한기준은 정세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과 그녀의 젊은 손이 상징적으로 맞닿은 순간이었지요. 정세은 씨, 당신은 이 회사의 조직문화팀 신설과 함께 초대 팀장으로 발탁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인턴에서 바로 팀장으로의 파격 발탁이었으니까요. 정세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줄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세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한기준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경험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정세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감동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장내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커져 결국에는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한기준이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진그룹은 다시 사람이 먼저인 회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직책이든 어떤 역할이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회사로 말이죠. 그의 말에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무대 한쪽에서는 청소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꿈만 같았지요. 이제 저는 다시 물러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의 이 약속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한기준의 마지막 말에 장내는 또 한 번 큰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정세은의 손을 잡고 함께 인사한 후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지요. 무대 뒤편에서 김 본부장이 한기준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기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이네. 회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것이니까. 하지만
가끔은 청소부로 들러볼 수도 있겠지? 그의 말에 김 본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기준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돌았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도 서려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날의 사건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진그룹은 이날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지요. 한기준은 자신의 수첩을 정세은에게 건넸습니다. 이 수첩에는 내가 한 달 동안 관찰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의 새로운 임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정세은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게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높은 자리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진짜 사람은 태도로 기억됩니다. 정세은은 그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워크숍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세진그룹 본사는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마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이 걸렸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특히 23층에 새로 마련된 조직문화팀 사무실은 회사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지요. 정세은은 깔끔하게 정돈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한기준이 남긴 수첩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달간의 관찰 기록뿐 아니라 한기준의 경영 철학과 회사를 위한 제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팀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알림에 정세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팀장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긴장감과 함께 강한 책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부서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세은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지요.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던 인턴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중요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진그룹의 새로운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정세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나누어 주며 말을 이었어요. 첫 번째 제안은 투명한 소통 문화 구축입니다. 모든 직급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그녀의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열띤 토론과 함께 진행되었고 정세은의 리더십 아래 여러 혁신적인 방안들이 결정되었지요. 회의가 끝난 후 정세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자신의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직문화팀 정세은 팀장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사람을 기억하는 팀장. 이것은 한기준이 직접 부탁하여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정세은은 이 문구가 자신의 신념이자 사명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정세은은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임원들은 별도의 식당을 이용했지만 그녀는 일부러 직원 식당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청소 스태프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청소 아주머니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자리를 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세은은 그들에게 편안히 앉아 있으라고 손짓했지요.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요. 괜찮으시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세은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고 웃음소리가 테이블에서 퍼져나갔어요. 다른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정세은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우리도 이 회사의 일원이 된 것 같아요. 정세은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회사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함께 더 나은 세진을 만들어가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직원이 정세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름 없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정세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름 없는 자리, 한기준 회장님이 청소부로 일하며 보여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이름과 지위를 내려놓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 그분의 용기가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지요. 저녁이 되어 정세은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 본부장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정 팀장, 오늘 한 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었어요. 팀장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척 궁금해하셨지요. 정세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한기준이 그리워졌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평온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가끔 낚시도 다니시고, 그리고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김 본부장은 작은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정세은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리더십은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옵니다. 마이너스 한기준 올림. 정세은은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결의가 담긴 빛이 맴돌았지요. 이제 그녀는 한기준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진그룹을 진정한 사람 중심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한기준은 한강변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강물은 평화롭게 흘러갔지요. 그는 이제 정말로 은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익숙한 목소리에 한기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세은이 방긋 웃으며 서 있었지요.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 세은 씨, 어떻게 여기를? 김 본부장님께 여쭤봤어요. 매주 토요일은 이곳에서 낚시를 하신다고. 정세은은 한기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어요.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많이 서툴지만. 한기준은 감동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고마워요, 세은 씨. 근데 바쁜데 이런 시간을 내다니. 정세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꼭 직접 보고드리고 싶었어요. 세진그룹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한기준에게 건넸습니다. 사내 설문조사 결과였지요. 직원 만족도가 이전보다 30% 이상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대단하군요. 세은 씨가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봐요. 한기준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정세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저 회장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간 것뿐이니까요. 둘은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회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세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청소부로 위장하시면서까지. 한기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 기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지. 돈을 위해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원칙이 희미해져 갔어.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회사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이 회사에 바친 사람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세은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세은 씨 같은 사람을, 지위나 이름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보는 사람을. 정세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기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약속드릴게요, 회장님. 세진그룹이 다시는 그 원칙을 잊지 않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한기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맴돌았지요. 알아요. 세은 씨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한기준의 낚싯대가 휘청거렸습니다. 물고기가 걸린 것이었지요. 물고기가 걸렸네요. 정세은이 즐겁게 외쳤습니다. 한기준은 서둘러 낚싯대를 당겼고 잠시 후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올렸어요. 둘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너무 작네. 놓아줘야겠어. 한기준은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다시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세은은 무언가 깨달은 듯 했어요. 회장님, 그 물고기처럼 우리도 때로는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기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회사를 놓아주었기에 새로운 세진그룹이 태어날 수 있었지요. 세은 씨 같은 새 리더가 자랄 수 있었고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지요. 한기준은 자신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이에요. 정세은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진짜 사람은 태도로 기억된다.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깨달음이에요. 세은 씨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세은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빛났지요. 다음 날 아침 세진그룹 본사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지요. 이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진정한 리더십. 이제 세진그룹은 진정한 의미의 사람 중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정세은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았지요. 그녀의 시선이 멀리 한강을 향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기준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세은은 자신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녀는 한기준의 말을 적어 놓았지요. 사람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다짐을 적었습니다. 이름 없는 자리에서 배운 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굳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그룹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